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41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인데요.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 놓아야 되잖아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알파이고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 베타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보냐면 알파 베타를 각각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두 근의 합에서요. 두 근의 합에서 알파가 뭐가 돼요? 알파는 베타 이항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베타니까 이걸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알파 제곱이 베타가 되고 베타 제곱이 알파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f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이너스 4 알파이고 여기는요 f 알파가 마이너스 4 베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f 베타를 직접 구해보면 f베타가 마이너스 4 알파인데요. 마이너스 4 알파인데 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f베타는 4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다 이항시키면 f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도 그렇게 해보면요. f 알파는 마이너스 4베타인데 마이너스 4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죠. 그러면 f 알파는 4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다 이항을 시키면 f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이것과 이거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단지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4x-4 이꼴 0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고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되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예요? 두 근이 그렇죠. 알파 베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fx-4x-4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이차계수가 뭘까요? fx가요. 이차계수가 1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2차식이니까 이차계수가 1이겠죠. 여기 이차계수가 1이니까요. 여기는 1차식이니까 이 이차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됩니다. 그러면 f 알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x제곱 전개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요.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었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을 이항을 시키면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저기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의 값이 5가 되는 거고 q의 값도 5가 되네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10 이렇게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42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잡고 이 P를 지나면서 정사각형의 각변에 평행하게 두 직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 네 변과 만나는 점을 각각 EFGH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 PFCG의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일 때 선분 AE, 선분 AE와 선분 AH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AE를 알파라고 하고 AH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 길이를 알파, 이 길이를 베타라고 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10인데 여기가 알파면 이 길이는요. 그렇죠. 10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변의 길이가 10인데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는 1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어요.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10 마이너스 알파가 세로고 10 마이너스 베타가 가로니까 그것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0 마이너스 베타 한 다음에 2를 곱하면 그것이 둘레가 되겠죠. 2로 나누면 여기는 14가 되고 20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4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이렇게 이항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건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6. 알파 플러스 베타가 6. 즉 두 근의 합이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넓이는 이것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10 마이너스 알파와 10 마이너스 베타를 곱하면 되는데 이 넓이가 4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개해보면 100 마이너스 10 베타 마이너스 10 알파니까 10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는 46이 될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구해졌어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60 플러스 알파 베타는 46이고 이게 40이잖아요. 이 항에서 빼면 알파 베타는 40을 빼니까 6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6이면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두 근의 합은 부호 반대로 1차 계수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 곱은 그대로 상수항으로 가니까 플러스 6은 0이 되어서 2차 계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54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px와 qx가 있는데요. px는 3차 다항식이고 qx는 2차 다항식입니다. 이 두 다항식에 대하여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이 하나는 이보다 작은 근이고 하나는 이보다 큰 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은 말이 2차 함수의 x 절편인데, 봅시다. 하나는, 그러니까 근 하나는 이보다 작고 하나는 이보다 크니까 2차 함수로 이야기하면 x절편 하나는 이보다 작고 하나는 이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두 x절편 사이에 2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는요. 두 x절편 사이에 2가 이렇게 있으니까 2를 대입했을 때 y값은 음수가 되고, 위로 볼록일 때는요. 두 x절편 사이에 2가 있으면 2를 대입했을 때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제 px와 qx를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요. px가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q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mx제곱은 0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이요 뭐예요?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써볼게요.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x제곱은 0인데 이건 없어지고 mx제곱 플러스 x 빼니까요 8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보다 작고 한 근은 이보다 크다. 즉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2차 함수로 바꾸면요. fx는 m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인데 이 2차 함수의 두 x절편 사이에 2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릅니다. m의 부호를 모르니까요. 나누어서 이제 m이 0보다 클 때와 m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보면 0보다 클 때는요. 아래로 볼록이죠. 2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2를 대입하면요. 이렇게 되고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4m은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m 공통범위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위로 볼록 이 경우입니다. 2를 대입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4m 플러스 2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가 되고 4m은 마이너스 10보다 커서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공통범위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55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은 말이 그렇죠. 2차 함수의 x절편입니다. 그러니까 x값이 이 범위에서 x절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두 x절편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x절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x절편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그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입니다.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제곱 a-2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인데요. 두 x절편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1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크죠. 1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큽니다. 세 번째, 대칭축, 축이요.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식은 x절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답니다. 그냥 두 식은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단데 서로 다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F-2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여기 또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0보다 크다니까요.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가 되어서 A는 3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 1 대입하면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더하기 4하면 3이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보다 작다. 또 이런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 축인데요. 우리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대칭축 어떻게 구했어요? 대칭축.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축은 어떻게 돼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a가 1이고 b가 a 마이너스 2 이렇잖아요. 이게 축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부터 쓸게요. 부동화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없어지고 a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되고 2를 더하면 여기는 0이고 a 6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인데요. b제곱 여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가 1이고 c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인데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 정리 좀 해보면요. a제곱 플러스 4a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2, 6,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2와 마이너스 6인데 크다면 큰 값보다는 크든지 작은 값보다는 작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a가 3보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여기도 3보다 작다가 나오죠. 3보다 작다. 그리고 0과 6 사이, 0과 6 사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는 여기 있죠.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서 공통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구하는 A 범위는 A는 2와 3 사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56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는 p 이상 q 이하라고 합니다. 이때 2분의 9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플러스 2m은 0인데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x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 범위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범위가 나와 있어서요. 자, 그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다음에 구해도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이고, 만약에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일단 전개를 좀 시켜볼게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은 0. 일단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m이 없는 것만 써볼게요. m이 없는 거요.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m 있는 건 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mx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을 좀 바꾸었어요. 이런 방정식이 되었는데 이 방정식의 근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mx 마이너스 2m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와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여기 2차 함수를 먼저 그리면요. 2차 함수 여기 x절편이 뭐예요? y에다가 0 대입하면 네, x로 묶으면 이렇게 되어서 는 0이 되니까 x절편이 0과 1이 나옵니다. x절편 0과 1이에요. 자, x절편 0과 1이니까요. 여기하고 여기를 지납니다. 0과 1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되고,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런데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자, 이 범위 안에서 이제 교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직선과 만나잖아요. 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m으로 묶으면 x-2, 마이너스 y는 0이 되어서 x는 2, y는 0.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 y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0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요. 이 점을 항상 지나면서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2차 함수와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교점은 존재하긴 하지만 여기도 만나긴 하지만 이 범위에서 만나는 건 아니죠. 이 범위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점이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여기. 이 교점은 안 되지만 왜냐면 1을 벗어났잖아요. 이 교점은 안 되지만 이 교점은 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교점이 맞죠.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요. 그 한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딱 한계가 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만나는데 그게 딱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이때 기울기를 구하면 되고 얘보다 기울기가 더 이게 마이너스니까 커지는 거죠. 커져도 상관없죠. 그럼 또 여기서 만나니까 그럼 어디까지요? 계속 그렇게 가서 이렇게 딱 접할 때까지. 접하면 또 만나게 돼요. 이쪽에서. 이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 이 직선 사이에 이 직선이 존재하면 교점은요.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y는 mx-2m 이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입니다.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이 되고 3m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딱 접할 때는 2번 직선 이 직선이요. 이 이차함수와 접할 때 즉 이 경우죠. 같다라고 놓고 일단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같다라고 놓으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돼요. 여기서 판별식이 0일 때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정리된 식이 있죠. 이거 가지고 풀는데요. 교점 구하려면 같다라고 놓아야 되는데 같다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고 x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2차 계수가 1이고 1차 계수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고 상수항이 2m인데요. 여기서 판별식이 0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고 네 정리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인데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하면 마이너스 b 다시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 b 다시잖아요. 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8. 루트 8은 2 루트 2인데요. 자 그러면 얼마일까요?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3 플러스 2 루트 2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데요. 3 플러스 2 루트 2는요. 이 직선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이게 더 크잖아요. 이 기울기보다. 네, 이 기울기가 작으니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기울기가 3 마이너스 2 루트 2고 이 1번 기울기일 때가요.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였어요.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있으면 네,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네,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m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그리고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요. 이때 P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Q가 3 마이너스 2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P인 거고 이 값이 Q가 되는데요.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Q가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이 남아요. 3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없어지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